912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옷가부입니다. 912명? 숨가쁘게 달려온 제 유튜버의 생활이 첫 수익의 결실이 날 듯도 합니다. 1000명이 돼야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가. 1000명이 돼서 수익이 나오면 얼마가 나왔는지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수변전 설비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전기기사 시험 공부할 때 기억이 막 떠올라가지고 그때 나름 제가 효과 좋은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요거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기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전기기사 실기 공부 방법 중에 제가 쓴 방법은 A3 용지나 달력같이 큰 종이에다가 챕터별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한 게 가장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독학으로 전기기사를 땄을 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큰 종이, 맨 처음에는 저는 이제 A3 용지는 생각 못하고 달력 찢어가지고 했었는데, 달력 12장밖에 없잖아요. 12장이 끝나면 어떡하나 했는데, A3 용지도 이렇게 묶음으로 조금씩 팔더라고요, 다이소에서. 그래가지고 A3 용지를 이용해서 어떤 챕터를 선택해서 이 A3 용지 안에 집중해서 다 내용을 넣으려고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수변전 설비 여러 가지 그리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기 공사 공부를 하면서도 보니까 수변전 설비 그리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기출에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간이 수변전 설비. 제가 외우는 요령. 아들, 점심 도시락 먹었어? 아씨, 바빠서 못 먹었어. 인입선이 이렇게 있고, 인입선 쭉 내려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ASS. 그리고 달로기가 들어가요, 달로기. 똑같이 AS하고 똑같이 생긴 DS, 달로기죠. 그리고 밑으로 피레기 LA. 그리고 접지. AS 지나서 파워퓨즈가 들어가요, 파워퓨즈. 그리고 M은 계기용 변류기 MOF, WH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워. 전력난개. 변압기. 도시락같이 생긴 거 변압기 하고 차단기 하나 넣고 여기에 이제 밑에 부하가 걸리는 거죠. 이게 이제 간이 수변전 설비인데 여기는 뭐 차단기가 없으니까 이 차단기 내용은 없지만 보시면 여기 피레기가 LA잖아요. 그럼 피레기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다. 뭐 저도 지금 완벽하게 공부가 안 돼서 암기가 안 되니까 보고 적을게요. 피레기 시설 장소, 특징만, 발전소, 변전소, 가공전선, 인입구, 인출구. 접지에 가는 것도 기억나는 대로 다 써보는 거예요. 접지 도선의 크기 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S는 K 값분의 루트 T에 곱하기 I, 이런 공식 있었죠. 단면적 구하는 거, 접지 도선의 단면적 구하는 거. 그리고 뭐 피레기 시스템 옆에 SPD 서지 흡수기도 똑같거든요, 구조는. 그러니까 서지 흡수기도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저기 SPD의 A 플러스 B의 최대 길이는 50cm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ASS, 여기 ASS에서도 800A인가? 800A 대전류가 들어오면 얘가 혼자서 개방을 못하고 여기 인입선에 있는 리클로저를 개방시키고 그 이후에 ASS를 개방하죠. 그런 것처럼, 고장 전류, 검출만 하죠, 일단. 대전류일 때는. 자기가 혼자 커버가 안 되니까 앞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얘를 열어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열죠. 이런 식으로. 변압기 내력시험. 내력시험은 유도시험, 가압시험, 충격 전압시험이 있고,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공부가 뭐 완벽하게 안 돼가지고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는데 이렇게 크게 하나씩 수변전 설비를 그려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에 대한 암기를 이렇게 별도로 암기 따로 그림 따로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엄청 크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크게 그려놓고 거기다가 깨알같이 다 적어놓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방법이 전기기사 실기 방법 봤을 때 가장 저한테 효과가 좋았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지나가지고 다 잊어버렸는데 요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요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도면은 어느 공장의 수전 설비다.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이제 일단은 처음 물음에 답하기 전에 일단 수변전 설비는 제일 먼저 여기로 들어가는 일단 전류를 먼저 한번 전류를 구해놓고 시작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를 기준으로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위쪽은 154kV를 기준으로 풀어야 되고 여기 Y 결선된 여기 변압기 쪽은 22.9kV로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럼 일단은 ABB에 걸리는 전류를 먼저 구해보면은 40 곱하기 10의 3승. 왜냐면 키로를 기준으로 할 거니까요. 여기 메가고 여기 키로고 여기 메가니까 1000 더 크잖아요. 10의 3승.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밑에는
삼상이니까 무조건 154 루트 3을 하게 되면, 그리고 뒤에 단위가 VA잖아요. 그러면 이제 효율도, 그 코사인 세타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나오겠죠. 계산기로 빠르게 두들기면 움직여. 149.96 나오고, 일단 여기 흐르는 전류를 하나 딱 구해놓고 이제 문제가 뭐뭐 있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과전류 계전기 OCR 원의 적당한 탭 값은 단 CT 값은 전격 전류의 1.25배다 라고 했으니까, 아까 전에 전류 계산한 게 있었죠. 여기 149.96이 전류네요. 여기 흐르는 원 전류가 149.96이니까 먼저 여기 OCR1에 들어가는 CTB를 먼저 곱해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CTB가 전격 전류의 CT 값은 1.25배라고 했으니까 먼저 1번 149.96 곱하기 1.25를 해주면 187.45네요. 187.45니까 CTB는 200대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쭉 풀어서 계산을 해보면 되죠. 그냥 149.96 곱하기 200분의 5 곱하기 얘 몇 배라고 그랬지? 1.6배라고 그랬지. 160%라고 했으니까 1.6을 계산을 해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5.9984니까 6A네요. 6A. 왜냐면 5.9984 어쩌고저쩌고 쭉 계속 9984가 나오니까 반올림해서 6A. 170kV ABB의 적당한 차당 용량은, ABB가 여기에 있으면은 단위가 메가로 나와야 되니까 그냥 100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공식에 넣어서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자기 용량이니까 공식에 넣어서 보면 2.5분의 100 곱하기 100을 해주면 4,000 나오네. 4,000. 단위는 MVA인데 중요한 거는 용량을 줬죠. 4,000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니까 답은 5,000 MVA가 되네요. 3번 계전기 87 비율 차동 계전기죠. 전류 차동 계전기 87에 22.9 측의 적당한 CTB는 요 부분이니까 전류를 다시 계산해야겠다. 전류 다시 계산해 보면은 똑같이 40 곱하기 10의 3승분의 루트 3 곱하기 22.9를 해주면 18.472086 472086 쭉쭉쭉쭉 나오니까 1008이네. 1008.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1.25배를 해줘야죠. 1260이 되네요. 1260. 근데 CTB는 아까쯤에 이제 1260이면 이 사이인데 CTB는 중요한 게 가까운 거를 고르는 거예요. 얘는 60 차이 나고 얘는 240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골라줘야 돼요. 얘를. 답은 1200/5 이렇게 써줘야 답이 되는 거예요. 87 계전기의 정확한 명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류 차동 계전기 아니면 뭐 비율 차동 계전기도 되겠죠. 비차동. ABB의 정확한 명칭은 이게 이제 저도 헷갈리는데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ABB하고 뭐가 헷갈리냐면 당연히 ACB가 헷갈리잖아요. 근데 얘는 보면 중간에 C가 중간에 있잖아요. C가 중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간을 이렇게 넣으면 얘는 기중 차단기고요. 얘는 그냥 공기만 있으니까 공기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공기 차단기가 정확한 명칭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문제. 변압기 최대 용량 40메가 VA에서 1, 2차 CT 측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구하세요. 뭐 그냥 전류만 구해주면 되네요. 얘는 위에 거는 40 곱하기 10의 3승. 왜냐면 얘는 메가고 얘는 킬로니까 3개 차이 나니까. 그리고 전압은 154의 3상이니까 루트 3. 그리고 곱하기 비율이 200대 5. 그냥 이렇게 두들기면 되겠네요. 3.7490 어쩌고저쩌고. 답은 3.75가 되겠죠? 0.2019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답은 4.2A가 되겠네요. 각각 구했고, 결선도를 완성하시오. 그림 그릴 때 이제 어디로 이제 돌려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의 극성을 갖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감극성이니까. 여기는 Y결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쪽 선을 다 이렇게 묶고, 접지하고, 여기 정확하게, 원을 정확하게 크게 그려주고, 여기도 접지, 여기도 접지, 여기도 접지. 여기가 델타 결선이고, 여기가 Y 결선이니까, 여기는 반대로, 여기가 델타 결선이 돼야 되고, 여기가 Y 결선이 돼야 되죠.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리는 건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여기가 L1이 이렇게 나가야죠. 나가는 건. 이렇게 나가서 얘하고 붙여주면 완벽하게 된 거죠. 델타 결선이니까 1번에서 2번 가고 2번에서 나온 애는 L2로 가야겠죠? L2로 이렇게 가고 여기는 똑같이 L2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L3는 똑같이 L3로 이렇게 가고 여기도 2번에서 나와서 3번 가야죠. 이렇게 3번에서 나와서는 1번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델타 결선이 완성이 되겠죠? 연결 부위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고 이렇게 되면 끝나죠. 네. 이렇게 델타 결선 돌리는 방향, 간극성일 때 델타 결선 돌리는 방향이 항상 헷갈리는데 전류가 이 방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이 방향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TR1, TR2, TR3 변압기 용량을 kVA로 산정을 하라고 그러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킬로와트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에 당연히 코사인 세타가 있어야겠죠. 역률을 찾아야 돼. 아, 여기 있네. 부하의 역률이 0.90%다. 그러면은 4000kW니까 머릿속에 항상 이거 코사인 세타 곱해줘야겠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서 먼저 곱해줘요. 아까 지금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0.9 이렇게 해야 kVA로 바뀌는 거예요. 단위가. 그리고 곱하기 이제 써주면 되죠. 0.8 수용률 썼고 부등률 1.3 곱하기 1.3 얘가 1번 2번은 1.2 곱하기 0.84 얘는 1번 27350427 어쩌고 나오네. 얘는 273504 TR1은 3000 TR2는 똑같이 2300이니까 얘도 3000 2000 다음에 3000이니까 얘도 3000 얘 TR3는 용량이 좀 컸죠? 5575.76 그러면 이제 6000짜리가 들어야 돼. 6000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그러면 그냥 식을 써보면 간단하게 쓰면 되겠네요. 쭉 여기 KVA고 여기 단위도 KVA고 여기 단위도 KVA니까 역률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여기는 숫자만 갖다 쓰면 되겠네요. 2735.04 2333.33 76 그리고 상호간의 부등률이 1.3 이거를 계산기를 두들기면 8187792308 어쩌고 나오네. 8187.79 어쩌고 나오니까 79 이렇게 나오니까 밑에서 보면은 154kV는 제일 작은 게 만이네. 만을 선정하면 되겠네. 만. 차단기 150T의 용량 요거 ABB 그러면 요것만 신경 쓰면 되겠네. 여기만 여기 들어오는 라인만 퍼센트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냐 버스의 임피던스는 10MVA 기준으로 0.4%네. 그러면 계산하면 되죠. 여기도 PS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0.4분의 100 곱하기 자기 용량이 10은 계산기로 두들겨주면 2500이 딱 들어가나 봐야죠. 2500이 요 사이로 들어가니까 3000을 정해줘야겠네. 3000 그럼 얘는 3000 차단기 52T의 용량 차단기 52T가 어딨어요. 지저분하니까 다 지우면 이제 요거만 구하면 되죠. 요거는 일단은 저항이 여기 하나 있고 이게 그리고 내려와서 이 변압기에 이렇게 저항이 하나가 있잖아요. 요 두 개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자기 기준 용량이 10이고 얘는 어딨어 용량이 아까쯤에 구했죠. 얘도 10이네. 똑같네. 자기 용량 기준으로 했으니까 용량을 제일 먼저 용량을 맞춰줘야 되는데 용량을 맞춰줄 필요가 없고 그리고 4.6옴이고 얘는 0.4옴이고 0.4%가 4.6%가 하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네요. 단순하게 4.6 더하기 0.4 그냥 계산 들어가면 되네요. 분의 100 곱하기 자기 용량 10 5분의 1000이 되네. 이 문제가 이제 기본형 문제인 거죠. 변압기 용량이 있으니까 기본형은 아닌가. 다음 문제 볼게요. 주 변압기 용량은 몇 kV 이상이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그러면 주 변압기가 여기 있는데 단위가 같이 KVA니까 역률도 필요 없고 변압기 부등률만 있으면 되네요. 수용률도 없고 그러면 다 무시하고 그러면 이거 그냥 1200 500 더하기 200 더하기 500
분의 이 값이 1000이네요. 1000. 냉방 동력 부하가 450kW이고 무효 전력이 200바이다. 역률이 95%가 되도록 하려면 전력용 콘덴서는 약 몇 kV가 필요한가? 요거는 그냥 혼자 나와도 될 문제인데 여기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요거는 공식대로 풀면은 여기가 450이고 여기가 20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피타고라스 형님의 정리에 의해서 루트 450의 제곱 플러스 200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이 값을 먼저 구해보면은 492.44. 현재 역률 코사인 세타는 결국에 492.44분의 450이 현재 역률이잖아요. 91.38%의 역률을 가졌는데 역률을 더 좋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얘는 변하지 않을 거고 여기에 콘덴서를 얼만큼 넣어줘야 이 코사인 세타가 95%가 될까 하는 문제잖아요. 원래 공식대로 풀면 P의 이게 탄젠트 값이잖아요. 탄젠트 값. 요렇게 탄젠트니까 P의 탄젠트 1,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로 풀면 되거든요. 이 공식을 풀기 위해서 세 가지 정리가 필요해요. 1번 첫 번째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1이에요. 얘가 3이고 얘가 4고 5잖아요. 그러면 코사인이 요거고 사인이 이거니까 사인의 제곱 5분의 4의 제곱 더하기 5분의 3의 제곱은 1 나와요. 이거는 두들겨 보면. 그래서 얘는 1이고 두 번째 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 아니 코사인분의 사인이구나. 코사인분의 사인. 그래서 보면은 탄젠트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면은 3분의 4는 코사인이 5분의 3. 네? 사인이 5분의 4.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5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4가 되니까 날라가면 3분의 4. 그죠? 맞죠? 그래서 요렇게 돼요. 사인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인데 그래서 사인은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돼서 요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는 다 넘어가고 바로 이제 450 곱하기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값 0.9138 0.9138 이게 코사인 세타잖아요. 0.9138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9138의 제곱 마이너스 0.95의 5의 제곱을 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계산기로 빠르게 두들겨 보면 52.1074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52.11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정석 풀이가 있고요. 저는 야매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이제 야매로 어떻게 푸냐면 이 그림 450, 200, 492.44가 지금 52.12를 알고 있지만 어떻게 줄어들어야 이제 변하는 건 450은 안 변하고 얘 변할 거고요. 여기 변할 거고 변해서 여기가 몇이 돼야 95가 0.95가 될까 라잖아요. 그러니까 0.95는 다시 쓰면 이게 코사인 세타니까 루트 몇인지 모르죠. x제곱 더하기 450의 제곱 분의 450 요거를 재빠르게 계산기로 솔브를 해보는 거죠. 0.95는 147.9078 91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147.91이 된다는 거잖아요. 얘가 147.9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여기가 몇이었어요? 200이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200 빼기 147.91을 하면 콘덴서 용량이 나오겠죠. 52.10이나 52.11이나 52.09나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면 이렇게 유도할 수 없다면 저는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봐요. 네, 오늘 이렇게 수변전 설비는 제가 보니까 한 요 정도가 제일 좀 까다로웠던 문제들 같았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되게 편하게 그냥 풀 수 있었던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논리회로하고 시퀀스에 대해서 또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한번 10년간 기출에서 나온 어려운 문제들로 한번 추려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000명이 넘어서 수익이 얼마 나왔다고도 알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